삼성그룹이 개발하다가 실패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LG가 이제 개발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 3년 안에 죽다 깨어나도 개발 못해요, 이거. 근데 미코가 해냈다. 뛰어난 기술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어서 일본과 격차를 넘을 수도 있겠다. 특히 이제 블룸 에너지나 이런 데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골리앗과의 싸움. 뭐 답이 신경도 안 쓸 거고요. 근데 뭐를 제일 신경 쓰냐면 우리 미코그룹 부회장 하태형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코그룹 부회장 겸 미코파워 대표이사시죠? 그렇습니다. 부회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어떤 게 더 편하세요? 부회장님이라고 보통. 그래도 그게 조금 더 있어 보이죠. 사실 우리 하태형 부회장님이 커리어가 상당하십니다. 뭐 이렇게 투자 자문사도 하셨었고, 경제금융학 교수도 하셨고, 또 현대경제연구원장도 하셨고, 근데 지금 이제 미코그룹 부회장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게 된 거예요, 미코그룹? 네. 이제 어떻게 제가 그렇게 뭐 제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계획한 건 전혀 아니었는데 네.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네. 미코그룹의 이제 지금 전선규 회장님과는 네. 뭐 개인적으로 예. 막역하신 친구 예. 관계고요. 네. 대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 년도부터 제가 이 그룹은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뭐 어무로 양으로 또 좀 조언도 해드리고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또 좀 네. 도와도 드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오래전부터 사실은 사회 이사도 하고 있었고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룹이 좀 이렇게 점프업하는 단계가 이제 돼서 네. 한번 좀 조인해 주지 않겠냐 뭐 이런 요청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옮기게 된 거죠. 아 맞다, 그 미래셋 증권이었나 그쪽 애널리스트 하시던 그 정대로 그렇습니다. 위원도 그 CFO로 가셨던데 미코파워로 간 건가요? 미코파워의 CFO로 제가 모셨죠. 본인 생각에 아마 이제 이쪽이 굉장히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저희 그룹에서 뭐 귀한 인재를 모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는 그 소위 그 S급 인재들이 네. 훨씬 더 이제 좀 많이 모이는 그런 그룹을 만드는 게 미코그룹에 저희 회장님과 저희 작은 바람입니다. 또 그렇게 돼야죠. 또 그렇게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 정대로 본부장 한번 모셔가지고 지배구조라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쪽 이야기 듣는 것도 재밌겠다. 왜냐면 몇 년 전에 저 머니투데이 방송에 있을 때도 기자들 한번 모여서 그때 지배구조 이야기였던가 한번 그거 좀 아예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한테. 그 기억이 나네요. 우리 미코그룹이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상장사만 하더라도 미코, 코미코, 미코바이오메드 있고 또 미코파워라든지 미코세라믹스도 이제 상장을 이제 추진을 하실 거라고 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좀 우선은 작년에 미코의 연결 실적이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뭐 코로나 시국이어가지고 다들 이제 힘들었을 텐데 작년에 그 실적이 좋았던 영향이 뭐예요? 올해 참 상반기까지도 되게 좋았더라고요. 지금 연결 실적의 제일 큰 부분이 일단은 반도체 쪽이 저희들이 주력이다 보니까 반도체 쪽이 이제 코로나에 굉장히 특수를 좀 누렸죠. 예, 뭐 기본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을 했지 않습니까? 뭐 줌이라든지 뭐 이는 또 AI, 자율주행차 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수요가 이제 많이 늘었고 아시잖아요. 지금 뭐 자동차용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차 생산에 이제 차질을 빚을 정도니까. 거기다가 미코 바이오메드 또 작년에 굉장한 많은 또 특수를 누렸고 그러다 보니까 연결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뭐 올해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저희. 올해 연간으로? 네. 그래요? 올해 상반기가 또 더 좋았어가지고 또 좀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뭐 가격, 반도체 가격 이슈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반기는 괜찮겠나 싶은데 연간으로 봤을 때는 더 나은 거예요? 저희들 꾸준하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다양한 부문의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고요. 우선은 미코는 그러니까 그룹이 이제 전반적으로 지배 구조가 좀 많이 최근 몇 년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복잡하긴 한데 그럼 지금 상장돼 있는 미코는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사업 지주입니다. 사업도 있는 지주사, 사업 그렇죠. 지주사. 사업 지주사. 그럼 미코에 남아 있는 거는 어느 사업일까요? 사업은 그 하부 전극이라고요. 하부 전극. 예, 하부 전극이라는 쪽과 그리고 저희가 계열사의 대부분 이 세라믹들을 많이 쓰거든요. 네. 분말. 네. 그 이제 분말들을 공급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그 세라믹 분말 자체만 하더라도 네.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네.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이 파우더를 만드는 회사가 없어요. 네네네. 예, 미코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회장님은 벌써 이제 미코 머티리얼스 이렇게 이제 부르시는데 나중에 훨씬 더 커지면 네. 그것도 또 별도의 사업으로 예. 분사를 해낼 수도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한 2년 좀 넘었는데 그때 미코의 최성학 대표님 계실 때 제가 그때 기업 탐탐 가서 탐방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 파우더부터 나와가지고 그 세라믹 히터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다 촬영을 하고 취재를 했던 그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미코 지금 세라믹스가 미코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제 반도체 대표적인 부품 세라믹 히터하고 정전척을 만드는 곳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주력이고 미코 세라믹스가 참 미코 세라믹스가 그 세라믹 히터는 원래 이제 주력이었고 정전척이 ESC라고 하나요? 그거는 지금 아직 개발 단계인가요? 그게 아니요. 지금 공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그 ESC가 이제 지금 최근에 예. 굉장히 그 ESC 쪽에 지금 저희들이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ESC라는 자체가 네. 지극히 난해한 기술입니다. 그게 아주 어려운 기술인데 그게 식각 공정에 쓰이는 그 시각 공정에 쓰이는. 그러니까 이제 이 반도체는 예. 크게 이제 나누면 네. 이 증착 공정과 시각 공정이 있거든요. 네네. 증착 공정은 위에다가 이제 쌓는 거고 뭘 쌓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각 공정으로 그걸 또 깎아내요. 깎아내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고단화 거죠. 단단. 여러 개로 이제 쌓잖아요. 네. 근데 그 둘 다 히터와 ESC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챔버가 이제 닫히면 네. 안에 굉장히 그 이제 지금은 미세화가 되고 또 고단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에 고온의 열이 필요해요. 그렇죠. 뜨겁게. 뜨겁게 해줘요. 예. 뜨겁게 해줘야지 이게 플라즈마가 예. 활성화가 되니까 네. 네. 이 정착이 훨씬 더 용이해지는 거예요. 또 정착이 돼야지 또 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그 정착 공정에 필요한 열을 네. 점점 더 높은 고온의 열을 요구를 해요. 더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뭐 500도씨 이상, 그는 고온의 열을 요구를 하죠. 그래서 히터도 점점 고사양의 이제 히터가 지금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터 쪽은 국내에서는 예. 유일합니다. 저희가 세라믹으로는 유일하고. 저희가 이 히터라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로서는 저희가 유일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소위 그 소부장 기업, 네, 네, 제1호 기업이다. 뭐 이런 좀 저희들 뭐 별칭도 없고.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고맙게도 네. 뭐 투자를 해줬죠. 투자를 해줬고. 네. 그게 작년 11월 달인데 217억 원. 217억 원. 예. 그래서 지금 2대 주주입니다. 이 회사에. 예. 그러니까 미코 세라믹스의 2대 주주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좀 상장을 할 것 같고요. 미코 세라믹스가 내년 상반기인가요? 지금 네. 맞다. 주관사 선정했다는 소식까지는 들었었는데. 주관사 선정이 됐고 지금 그 상장 심사, 네. 예비 상장 예. 심사라고 그러죠. 네네네. 그거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청구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거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아예
상장을 하는 것까지 목표로. ESC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정전척인데 네. 정전척이라는 건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잡아주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될까? 이 웨이퍼 판을 그렇습니다. 잡아주는. 예. 그 웨이퍼판을 잡아주는데 네. 뭐 물리적으로 이렇게 잡으면 안 되잖아요. 예. 너무나 미세한 공정이기 때문에 예. 순간적으로 이제 정전기를 일으켜서 꽉 잡아주는 거죠. 그랬다가는 또 풀고 정전기로 잡는다는 게 이제 예,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모를 것 같은데. 네, 순간적으로 정전기를 일으켜가지고 예. 딱 그냥 완전히 그냥 꼼짝 못하게 잡아버려요. 웨이퍼 판을. 네. 그러고는 또 풀고 이게 이제 그 반복이 돼야 되는 건데 이 ESC 정전척도 네. 크게 나누면은 이제 신제품이 있고 신품이 있고 예. 예. 이 리페어 시장이 있어요. 근데 이 리페어라고 하는 게 뭐 네. 기존의 것만 보수하는 정도가 워낙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네. 네. 그거를 상당히 고객이 사양을 넣어가지고 네. 이걸 리페어를 하는 건데 지금 이 신품 시장은 네. 일본의 텔 같은 이런 회사들이 뭐 거의 독점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리페어 시장 쪽에서 이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 리페어 시장 쪽에서 연달아 여러 가지 제품들을 칩 메이커들의 그 요구를 반영한 여러 가지 원래 굉장히 지금 저희들 그 뛰어난 기술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어서 그 이제는 일본과 격차를 뭐 이 정도면 많이 좁혔다. 일부 부분에서는 이제 좀 넘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좀 자신감을 저희 엔지니어들이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는 신품 시장까지 그렇죠. 그래야죠. 저희들이 또 저걸 해야 되겠죠. 또 미코 세라믹스가 그 고객사가 단일이 아니잖아요.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예 해외 쪽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맞아요. 그 히터, 세라믹 히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반도체 어떤 뭐 제조량이라든지 시장이 커질수록 전방 시장에 따라 같이 성장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코 세라믹스의 그 주력 제품은 히터고 네네네. 대부분의 그 매출은 이제 히터에서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데 ESC는 저희들이 이제 향후 시장이다. 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직접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는 거는 이제 주로 이제 미코 파워인데 어때요? 이렇게 미코 그룹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 관장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 시선이 어느 쪽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너무 다양해가지고 바이오도 있고. 그렇죠. 회장님이 이제 그룹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시죠. 네. 근데 우리 회장님은 최근에는 이제 이 바이오 쪽을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쓰고 계세요. 바이오 쪽이 바이오 쪽이 뭐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로 또 이제 해야 될 것도 또 많아요. 네. 제가 보니까 옆에서 회장님 하시는 거 이렇게 보니까 네. 요즘 뭐 회장님이 거의 뭐 60% 정도 시간을 그쪽에 지금 쏙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아프리카 쪽도 그 이 바이오 쪽 때문에 출장을 엄청 맞아요. 많이 가신다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에너지 파트를 갖다가 이제 제가 이제 맡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은 이제 우리 내부에서 그동안 성장해 오신 두 분의 이제 전문가가 네. 각사 사장님으로 그렇게 지금 활약을 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이죠. 네. 저희 그룹이 사실 이 세 개 말씀드린 이제 세 개의 어떤 비즈니스 라인들이 있는데 네네. 반도체, 에너지, 그다음에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뭐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반도체는 그룹의 이제 현재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지금 뭐 굉장히 캐시 카우 역할도 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둘 다 아주 잘 나가고 있고, 네. 예. 특히면 코미콘은 아주 우수한 회사고. 코미콘은 진짜 꾸준하잖아요. 코미콘은 이제 뭐 벌써 시총이 8천억이에요. 예, 뭐 잘하면 내년에는 1조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는 조심스럽게 뭐 전망도. 그러니까 다른 반도체 예. 관련주도 이게 주가 측면에서 보면 좀 변동이 있는데 굉장히 코미콘은 안정적이더라고. 맞아요. 꾸준히. 예. 그래서 반도체는 저희 이제 그룹의 현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 사업은 미래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네. 미래.
우리 그룹의 이제 미래는 뭐냐? 음. 라고 이제 봤을 때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연료전지를 위시한 네. 탄소 저감 시대의 총아들 이쪽 이 또 한 축이 되겠고 네. 바이오가 네. 또 다른 한 축이 되겠고 뭐 그렇게 지금 포지셔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약간 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직접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는 미코 파워에 아마 더 애정이 가실 거고요. 그렇게 해서 미코 파워는 맨 마지막에 여쭤볼 겁니다. 그렇게 하시죠. 코미코가 그렇게 꾸준한 이유는 뭘까? 거기 이제 세정과 코팅. 코팅에 좀 특화되어 있는 회사인데 네. 그것도 예전에 이제 미코 한 덩어리 안에 있다가 분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미코가 제일 처음으로 회사의 분사된. 출발점이에요. 아, 저희 회장님이 제일 처음에 코미코를 창업을 하셨고 세정 코팅 사업부터. 코미코를 창업을 하셨다가 그 뒤에 이제 그룹이 좀 어려워진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오히려 역으로 이제 미코를 세라믹 쪽을. 떼내면서 미코가 이제 먼저 상장이 되고 나중에 이제 코미코가 상장이 되고 이러는 그런 절차였구나. 코미코가 그룹의 출발입니다. 근데 세정 코팅은 그냥 반도체 그 공장 가동률에 따라서 그냥 동행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반도체 공장이 반도체는 뭐 이 세정 코팅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그 공장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비례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 코미코의 그 매출액을 연도별로 한번 쭉 한번 봐보시면요. 거의 이 우상향. 자로 이렇게 그은 듯이 야, 계속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정말 놀라운 그는 제가 봐도 참 놀라운 그는 성장률을 쭉 보이고 있고요. 올해도 제가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예. 작년 대비해서 한 25% 정도는 또 이제 성장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럼 그 원동력이 뭘까? 네. 그 뭐 원동력은 기본적으로는 반도체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네.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느는 거죠. 그런데 그 기에 플러스해서 네. 저희가 이제 좀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하면 네. 전 세계의 그 칩 메이커들 전부 다 고객으로 가지고 있는 유일한 회사예요. 여기도 고객사가 되게 다양하죠. 세계 칩 메이커가 별로 많지가 않죠. 않으니까. 예. 이게 이제 거의 독과점화되어 있어요. 근데 네, 네. 예를 들어서 1위인 삼성, 예. 삼성전자, 예.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최고 강자인 TSMC, 예. 인텔, 네. 그 다음에 마이크론, 네. 다 저희들 고객이에요. 거기다가 뭐 중국의 UMC라, 뭐 전부 다 저희들 고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고객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는 유일합니다. 저희들 코미코가. 그러다 보니까 신기하네요. 그 어느 특정 메이커에 종속되지를 않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인 그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어떤 뭐 특정 제품, 특정 부품의 어떤 협력사 벤더사라면 그게 되게 불가능할 텐데 세정 코팅 어떻게 보면 이게 서비스업이라고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신기하네요. 코미코. 그래서 또 그런 회사들이 뭐 해외 진출한다, 어디에다 이제 새로운 팹 라인을 짓는다, 해외 공장을 짓는다 할 땐 또 코미코 같이 따라 나가야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현지에 같이 이렇게.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텍사스 오스틴 삼성전자 옆에 저희들이 또 네. 바로 옆에 있어요. 저희들 공장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지리적으로 인근에 있어야지 빨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니까.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뭐 지금 대규모 이미 투자를 또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도. 그게 뭐 어디가 될는지는 아직 결정이 되질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테일러 시티가 될 거다. 그런 가능성들이 많이 있죠.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어제 테일러 시티 해봐야 텍사스 오스틴에서 그래서 근거리 30분 예. 거리거든요. 그러면 거기 지으면 저희들 또 캡파업을 해야 돼요. 저희 텍사스 오스틴.
지금 인텔이 지금 이제 땅을 갖다가 인텔도 맞다. 투자 많이 이미 들린다고. 이제 예. 그라운드 브레이킹 그 이제 지금 시작을 했는데 땅 파기를 시작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 지금 또 공장을 짓고 있고 어. 오레곤에 또 그다음에 TSMC가 아리조나에 이제 네. 또 이제 땅 파기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장 지으려고. 그럼 저희들 또 거기 또 진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참 코미코는 이렇게 보면 매년 엄청난 양의 그러니까. 투자를 아, 계속 또 해야 되는. 물론 칩 메이커들에 비하면 저희들 투자액은 뭐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중견기업 그룹이죠. 중견기업이라 치더라도 네. 저희들 규모에서는 매년 굉장히 많은 투자를 계속 투자가. 계속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는 숙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또 꾸준히 성장하고. 그것도 반도체고 예. 제가 또 맡고 있는 또 연료전지 쪽은 또 투자가 또 또 필요하고. 다른 투자를 해야 되고. 예. 사실 그게 일반 중소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미코그룹이 사실은 그렇게 해서 계속 성장을 해왔다는 그게 대단한 거죠. 특히 이제 미코그룹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반도체면 반도체 뭐 다른 쪽 중소기업으로 시작을 해서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의 그룹이 되고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 어떻게 보면 이제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그룹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제가 이제 그룹 부회장으로 취임한 게 2019년 1월 네. 1일분인데 벌써 3년 다 돼가네요. 이제 3년 다 돼가지고. 근데 그전에는 뭐 제가 이제 사회이사였다가 네. 직접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매년 공장을 몇 개씩 지어요. 매년. 국내건 국외건 국내 국외 합쳐가지고 매년 몇 개씩 지어요. 공장 짓는 데는 아주 그냥 좀 속된 말로 도 같았다. 아주 네, 땅 보고 공장 올리고 막. 아주 그 네. 공장들을 잘 짓습니다. 맞아요. 저희 직원들이 반도체 공장을 워낙 많이 지어봐가지고 그... 그 기술이 그대로 녹아들어서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연료전지나 아니면 바이오나 이런 네. 쪽에도 예. 저희들이 짓기 때문에 네. 와보신 분들이 되게 감탄을 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연료전지 회사다 이러면 제조회사잖아요. 네. 제조회사 왔는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반도체 공장 라인 짓는 만들던, 네. 그 노하우가 녹아들어가지고 네. 짓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죠. 바이오는 이제 미코바이오메드가 2020년 초쯤에 상장을 했죠. 상반기쯤에. 작년 하반기였다. 맞아. 헷갈렸어요. 네. 그래서 미코바이오메드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역할을 했고 또 수혜도 받았고 성장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예. 정신을 못 차렸어요.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 네.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주문이. 진단 키트 장비. 뭐 둘 다 네. 진단 시약. 시약부터. 그다음에 뭐 저희들이 이제 진단 장비와 네. 시약을 동시에 만드는 뭐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한 회사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이제 보면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되는 듯한. 작년에는 뭐 없던 질병이 터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 이제 에이전트라고 이제 부르죠. 네. 뭐 대부분 각국 정부를 뭐 그렇죠. 연결해주는. 대신한다. 네. 뭐 이래가지고 주문이 들어오는 양이 뭐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알고 보니까 A, B, C라는 세 군데에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동일한 뭐 정부를 놓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그 치렀던 약간의 그 시행착오랄지 뭐 이런 것들도 꽤 있었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릴 수 있는데 원래는 그게 이제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좀 알잖아요. 네. 이제는. 그리고는 가능한 한 이제는 에이전트를 통하기보다는 직접 이제 지금 저희들이 각국 정부를 접촉을 하려는 이런 또 노력들을 경주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진정이 되는 와중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소위 그 애프터 코로나
코로나 이후를 이제 대비한 아이템 개발 뭐 이런 것들에 지금 굉장히 이제 회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코바이오메드는 원래 이제 코로나가 없던 시절에 뭐 아프리카 쪽에 뭐 말라리아라든지 풍토병 뭐 이런 걸 이제 진단한 그거부터 먼저 연구 맞아요. 개발을 하시던 곳이었잖아요. 맞아요. 원래 PCR이라는 장비 자체가 네. 이 바이러스를 디텍트해내는 네. 거잖아요. 적은 양의 샘플을 가지고 수만 배로 이걸 증폭시킨 뒤에 네. 그 분자 구조로 이제 맞춰 나가는 네. 그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디텍트를 해낼 수 있는 질병의 종류는 지금 개발해 놓은 거는 뭐 거의 한 200여 종 정도의 그래요. 많은 질병들을 디텍트를 갖다 해낼 수 있는 어허.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이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말라리아라든지 네. 뭐 그다음에 주로 이제 열대 지방에 그는 병들이 많은데 예. 지카라든지 댕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결핵. 음. 우리가 이제 인도 쪽을 공략을 하려고 결핵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다양. 혹은 에이즈라든지. 그리고 이게 비단 사람에게서만 바이러스가 발생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동물도 이제 예전에 소위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네. 터졌을 때 저희 장비를 정부에다 납품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도 다 바이러스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다양한 종류의 어떤 질병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어떤 종류의 질병이 발병됐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사실은 투입이 되는 게 이 진단 쪽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이제 뒤를 따르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굉장히 이제 좀 소중한 경험을 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이 훨씬 더 체계화도 되었고, 뭐 이제 앞으로 이는 또 팬데믹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네. 어쨌든 어떤 종류의 질병이 이제 뭐 또다시 나타났다 그러더라도 저희들은 굉장히 좀 기민하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 진단 기업 몇 곳을 좀 아는데요. 작년에 상황들이 다들 비슷하더라고요. 거의 전화가 불이 날 정도로 맞아요. 막 연락들이 와서 맞아요. 물건을 엄청 만들어서 엄청 많이 팔고 했는데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았고 맞아요. 뭐 사기당한 데도 있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K바이오 강국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 체력이 이제 경험이 이제 노하우가 쌓여 있으니까 또 다른 쪽으로도 이제 진단을 하실 때 해외 쪽에서 더 인정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스페클립스라는 것도 인수를 했잖아요. 거기는 좀 특이하더라고요. 뭔가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 뭐 연구개발이랄까? 이 방식이. 연구개발이죠. 네. 거기는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거기 CEO가 네. 특이하게도 바이오를 전공하신 분이 아니고 네네. 기계공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기계공학자가 바이오 쪽으로. 근데 그 기술을 활용한. 그렇죠. 지금 스탠포드 박사들이 네. 모여가지고 창업한 회사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특징은 네. 그 우리가 피부암 있잖아요. 피부암. 네. 우리 한국 사람인데는 굉장히 드문.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그래 좀 드문 병이긴 근데 하죠. 미국이 서양 사람들은 네. 뭐 통계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네. 3분의 1 정도가 평생에 한 번 피부암에 그래요? 위험에 노출됐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백인들이 이 피부암 발병률이 높다. 근데 피부암이 걸리면 어떻게 하냐면 피부암 그 진단을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의사가 육안으로 합니다. 육안으로 이렇게 보고 난 뒤에 예. 해당 조직을 뜯어내요. 그 살점을. 구멍을 빵 뚫어가지고 네, 이를 네, 네, 네. 제법 깊게 뜯어냅니다. 네. 뜯어낸 거를 현미경으로 조직 검사 보고 하듯이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고통스럽죠. 받는 사람도.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피부암이다 이러면 훨씬 더 큰 부위를 또 절개를 해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고통을 2번 당하는 네. 셈인데, 이 그 스펙클립스에서 이제 그 고안해낸 방식은 뭐냐면 레이저 광선을 쏴요. 피부에다가. 피부에다가. 예. 그러면 그 쏘아진 광선이 돌아온단 말이죠. 네. 이게 반사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빛의 파장을 잃는 겁니다. 아, 다양한 그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거기서 돌아오는 그거를 읽어서 그 읽어드린 거를 AI를 통해서 학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95%의 정확도로 네. 암을 갖다가 진단을 해낸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뭐 회장님이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95%가 아니고 100%인 거 아니냐. 오히려 5% 오차는 육안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저거한 거 아니냐. 이는 굉장히 기술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있는. 근데 지금은 피부암 하나지만 향후는 이제 그 사람의 네. 몸에서 혈액을 채취를 한 뒤에 예. 그 혈액에다가 똑같이 아, 이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예. 돌아오는 것들을 읽어서 특정 종류의 암을 진단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일단은 피부암 여기에다 레이저를 쏴서 돌아오는 걸 이제 분석을 해서 피부암을 진단을 하는. 스펙클립스는 상용화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아직 갈 길이. 아닙니다. 뭐 이미 예. 그 기기는 상용화가 다 됐고요. 지금 이제 매출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그게 네. 그 코로나 팬데믹 막 이전에 상용화에 성공을 했는데, 네. 이게 그냥 딱 맞춰 가지고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다들 이거를 막. 이 기기를 팔고 이러려면 그 특히 뭐 우리나라는 팔기가 적당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주로 이제 서양 국가들에게 가서 네, 의사들에게 직접 데몬스트레이션도 하고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행 자체를 뭐 해외 여행 자체가 금지가 돼 있다 보니까 아마 본격적인 매출 활동이나 영업 활동은 뭐 내년 정도부터 좀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줌 미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각 국별로, 특히 이제 호주 쪽에 이제 많은 지금 교두보를 좀 확보를 했고요. 네. 아마도 뭐 내년 정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스펙클립스도 그러면 따로 상장? 당연하죠. 스펙클립스 상장은 아직 조금 제가 그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미코그룹은 어느 정도 키워서 더 커질만 하면 또 떼내고 상장시킨다. 이게 루틴인가 봐요. 또 이제 그 끊임없이 계속 상장을 하는 이유가 예. 회장님도 그렇고 뭐 저도 이제 사실 굉장히 사실 계속 키워 나가고 싶은데, 네. 키워 나가려면 계속 이제 M&A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그룹 안에 자체적으로 이제 쌓아놓은 소위 이제 자금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키워서 상장하고 상장하면서 거기서 이제 또 돈이 들어오면서 그 돈으로 또 이제 또 투자하고 그러면서 또 예. 계속 또 그룹의 외연은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고. 그렇죠. 네. 하태영 부회장님이 직접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네. 미코파워. 근데 미코파워가 이제 연료전지를 이제 위주로 하는 회사인데, 연료전지 특히 SOFC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연료전지도 좀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준비를 했는데 PAFC가 있고 MCFC가 있고 PEMFC라고 하는데 PMFC가 있고 또 SOFC가 있고, 아우 머리 아파.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특히 이제 뭐 SOFC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요게 뭐 어떤 장점이 있고 뭐 어떤 건지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연료전지라고 하는 자체는 네. 수소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소를 전기로 만들어주는 핵심 장치가 네. 이제 연료전지인 것이죠. 네. 그 연료전지가 그런데 몇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거는 PAFC입니다. 저거는 예. 역사가 50년이 넘었고요. 아하. 가장 오래된 기술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 MCFC도 그 뒤를 이은 기술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장 최근 기술들이 이제 PEM과 네. 이 SOFC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크게 대분이 되는 거는 PEM과 SOFC 두 개의 기술이다. 이렇게 뭐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이 두 개 기술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두 개가 굉장히 그 특징이 서로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PEM 같은 경우에는 이 연료전지 발전을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모빌리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수송용. 수송용, 모빌리티에. 그래서 수소 자동차에는 PEM이 장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넥소 같은 그렇죠. 거에. 예. 실질적으로 수소 자동차를 한번 열어서 보시면 네. 기본적으로는 전기차예요. 전기차. 그렇죠. 전기차인데 앞에 다른 전기차와 다른 점은 네. 다른 전기차는 배터리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이거는 수소 연료전지 PEM이라고 하는 게 앞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수소를 집어넣어 주면 얘가 그놈을 전기로 바꿔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기차예요. 전기차. 그러다 보니까 원할 때 이걸 갖다 ON 시켜가지고 발전을 하고 원하지 않을 때는 끄는. 네. 근데 그 대가는 이 PEM의 경우에는 발전 효율이 낮아요. 발전 효율이 지금 한 35에서 40% 정도. 예, 뭐한 35%, 35%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대부분 이제 하는데 발전 효율이 아무래도 이제 낮을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저희들이 이제 하는 이 SOFC는 고체 산화물인데 이 SOFC는 기본 기술이 뭐냐면 세라믹이에요, 세라믹.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니코가 제일 잘하는 세라믹. 그렇죠. 예. 저희들이 이 원래 SOFC에 뛰어들기로 한 이유 자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라믹 기술을 이용해서 반도체 이외에 다른 산업 쪽에 우리가 좀 진출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의 특징이 뭐 우리 이제 코미코는 굉장히 꾸준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업앤다운이 굉장히 네. 큰 게 반도체 사이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좋을 때는 좋지만 네. 나쁠 때는 또 상당히 그 위기를 또 극복을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산업 쪽에 우리가 진출을 하면 소위 그 이제 이 사이클을 비즈니스 사이클을 완충을 시킬 수 있는. 서로 이제 좀 완충을 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찾아보다가 이 SOFC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한 것이고. 네. 그러면 이 SOFC의 특징은 뭐냐면 세라믹이라는 굉장히 고온에 강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온의 열에 하에서 이게 작동이 돼요. 650도에서 850도 사이라고 하는. 네. 저희들 750도 정도 저희들은 열을 쓰고 있고요. 그러면 750도 정도 열 하에서는 다른 특정의 어떤 이 촉매제가 없이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곧장 이 전기로 전환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촉매가 필요 없나요? 촉매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저희들. SOFC는. 그런데 다른 방금 말씀하신 PEM, 종류들은 PEM 같은 경우에는 백금이 비싸다면서요. 그럼요. 촉매로 들어가고 MC 같은 경우에는 용융염, 그 다음에 PA는 뭐 인산염 예. 이런 것들이 촉매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워낙 고온의 열로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강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현존하는 모든 종류의 발전 방식 중에서 제일 발전 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kg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네. 51.3% 효율이요, 발전 효율이. 발전 효율을 저희들이 이제 그 공인 인정을 받은 거고 이번에 8kg는 지금 저희들이 52%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목표는 58%예요. 목표는 58%. 예. 아마 내년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58%를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요게 그 퍼센티지로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뭐 51.3%, 58% 하는 거는
100만큼의 수소를 넣었을 때 나오는 수소가 발전량. 아니고 예. 에너지를 에너지를 넣었을 때 전기로 그 중에서 몇 프로가 전환이 되느냐. 예. 당연히 높을수록 좋은 거고. 어휴, 그 높을수록 뭐 에너지의 그 효율이 높은 효율이 거죠. 높아지면 에너지를 그만큼 이 소모하는 부분이 적어지다 보니까 그럼 또 비용의 그만큼 또 이제 이산화탄소나 이런 게 음. 상대적으로 훨씬 더 이제 적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SOFC는 그런 특장점이 있는데 네. 반면에 SOFC의 이제 단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장점은 굉장히 발전 효율이 높다. 네, 효율이 높고 그 다음에 촉매가 필요 없고 세라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구성도 강하다. 내구성. 뭐 이런 게 이제 장점이 될 텐데 네. 뭐 단점이라면 이게 뭐 반드시 단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온오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워낙 고온의 열로 달궈져 있다 보니까 이게 한번 식었다가 다시 높이려면 쉽지가 않죠. 아하.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 연료전지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이 스택이라고 하는데 네. 이 스택에 무리를 주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라믹으로 다 그 아주 촘촘히 돼 있는데 식혔다가 다시 하면 잘못하면 깨지거나 뭐 그럴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SOFC는 상시 발전용입니다. 일단 시작이 되면 계속 돌아가야 되는. 계속 돌려야 되는. 이는 그 특징이 있다. 발전량은 어떤 뭐 연료를 넣는 걸 좀 줄였다가 늘렸다 하면서 그렇게 좀 조절은 가능하고. 아니죠. 그 뭐 연료량도 예, 계속 꾸준히 들어가야 돼요? 꾸준히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시 발전용이고 이런 상시 발전용 때문에 네. 특성에 따라서 오히려 이 기저부하를 담당하는 발전 쪽에 맞다. 지금 이 재생에너지라고 이제 부르는 우리가 이제 풍력이라든지 네.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제일 큰 단점이 이제 뭐냐면 이게 들쭉날쭉하다는 거예요. 뭐 비가 오는 날은 발전이 안 되고 네. 바람 안 불면 또 또 못 돌리고. 바람 안 불면 서버리고 네. 그 다음에 밤에도 또 발전이 안 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 ESS라는 게 더 많이 그렇죠. 필요해지고. 그렇죠. 예. 근데 근데 ESS는 뭐 아시다시피 또 많은 문제점이 있잖아요. 뭐 비용도 그래서- 그렇고 안전성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전기는 예. 그 좀 우리가 기저보화라고 얘기를 하는 네. 어느 정도의 그 안정적인 전력은 항상 반드시 필요한 필요하니까.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 기저보화가 깨지면 뭐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탄소를 저감시키면서 기저부하를 담당해야 되는 데는 이 SOFC가 제일 맞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 SOFC를 4세대의 연료전지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발된 것이고 또 그만큼 까다로워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이 SOFC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는 회사는 지금 현재 5군데밖에 없어요. 제일 큰 게 미국의 블룸에너지. 미국의 블룸에너지가 넘버원. 거기가 SK그룹하고 같이 좀 합작 많이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일본의 교세라. 네. 3위가 이제 세 번째가 영국의 세레스 파워. 네. 네 번째가 이태리의 솔리드 파워. 네. 다섯 번째가 미코 파워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만큼 네. 까다로운 기술을 성공시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뭐 두산그룹이라든지 다른 데도 좀 있지 않나요? 두산이나 다른 어떤 그룹도 지금 이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는 네. 두산 퓨어셀이라고 네, 하죠. 네. 두산 퓨어셀은 아까 말씀하신 제일 첫 번째 방식인 PAFC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 PAFC 방식을 쓴 미국 회사를 합병을 했죠. 그래서 이 PAFC를 지금 해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는 발전 효율이 좀 낮은. 그래서 이제 지금 발전용 쪽에서 이제 주로 이제 두산이 이 오래된 PAFC 방식을 써가지고 하고 있는데, 네.
거기 도전장을 내고 지금 이제 들어온 데가 블룸에너지와 SK의 합작 범위에 이제 지금 들어온 것이고. 대규모 발전 쪽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두산 입장에 있어서는 네. 발전 효율 면에서 밀리거든요. PAFC가 SOFC에 비해서 여기 보니까 발전 효율이 한 43% 정도까지라고 그렇습니다. 되어 있네요. PAFC는. 그런데 반해서 지금 블룸에너지는 60% 발전 효율이거든요. SOFC로. 네. 그러면 이 발전소는 발전 효율이 최고예요. 아, 그럼요. 발전 효율이 네. 모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두산그룹 측에서는 네. 이제 아무래도 그 SOFC에 대한 개발을 서두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건자에 뭐 한두 달 됐나요? 네. 개발했다. SOFC 시스템 개발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스택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SOFC의 가장 핵심 네. 뭐 마치 자동차로 치면 엔진 네. 같은 그 부분이 제일 핵심 기술인데 그거를 이제 영국의 세레스 파워를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시스템을 이제 구성을 한 거죠. 시스템 구성 네. 자체 개발은 아니고. 그래서 이 SOFC는요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이 개발하다가 실패를 했었고요. 그래요? 네. 그 다음에 LG가 이거 개발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라면 되지만 근데 우리 미코가 해냈다. 미코는 이게 이제 네. 대기업과 네. 오너십이 있는 이런 기업들의 좀 차이다. 돈이 대기업은 밀어줄 수 있으니까. 대기업은 문제가 이제 뭐냐면 예. 뭐 우리가 이제 유튜브 방송이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네. 막 욕하셔도 돼요. 대기업은 네. 그 사장 이제 계열사 사장이 개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열사 사장은 임기가 3년이야. 그죠. 그 3년 안에 죽다 깨어나도 개발 못 해요, 이거. 네. 돈만 쓰고 적자만 내놓고. 그러니까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대부분 야, 그 저기 스택 어디서 한번 가지고 와봐. 그러면 이제 시스템.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이 스택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는 개발을 못 하죠. 거의 뭐 심장이 없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우리 이제 전성규 회장님이 오나가 야 개발해. 오나가 아니라 오너. 오너. 11년 걸렸어요. 근데 그 11년. 아무리 아무리 오너지만 쉬웠겠어요, 그게? 돈도 많이. 그럼요. 이 작은 그룹 안에서 남들이 또 보는 시선이 어땠겠어요? 다른 돈 많이 버는 쪽에서는 이 또 개발하는 친구들 보고 아유, 저 돈만 까먹는 뭐 이제 이는 또 이제 비난이 또 집중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11년 전이라면 뭐 수소 경제라는 말도 없었을 거고 연료 전지도 생소했을 거고 그렇죠. 참 운이 좋았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진짜 그 오너의 뚝심이 아니고는 가당치 않은 일이죠. 그래서 그 결과 개발을 했고 개발했는 게 타임리하게 또 이제 수소 경제가 이제 열리는 시장. 와 수소 경제 개화기를 맞았다. 이게 참 수소 경제가 개화되는 이 시기를 딱 이제 어떻게 보면 잡은 건데 그거는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타이밍이라는 거는. SOFC 이름도 특이하지 않습니까? 투시 저희들이 개발한 시스템은 투시라고 부릅니다. 투시. 그게 투모로우 루시. 우리 회장님이 예. 이디오피아 가보시고 네네네. 거기서 이제 최초의 인류 예. 루시라는 이제 여자의 그 인류 학자들이 지어준 이름인 거죠. 그렇죠. 최초의 인류 네. 그 뭐 화석이라나 뭐 하여튼 그걸 가지고 예. 그거를 이제 보고 네. 미래의 신인류 지향을 해야 될 우리 이제 에너지 산업. 네. 그래서 투시라고 장명을 하셨는데 네. 우리 회장님이 장명을 참 잘하세요. 그러게요. 네. 그 미코는 참 무슨 뜻이? 이게 미스코리아. 전성규 회장님이 미스코리아 좋아하셨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미코 이렇게 검색해 보면 미스 코리아 뭐 맞아요. 나와요. 네. 맞아요. 이미지가 다 미스코리아 분들로 나와서 좋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미코가 네. 저희 원래 전시 못해. 그 코미코 이름 자체가 코리아 마이크로 컨테미네이션 컨트롤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세정 코팅을 하기 위해서는 네네네. 컨테미네이션을 네. 갖다가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아. 앞에 이제 코리아자 붙여놨다가 미코노고 코리아만 떼낸 거예요. 예. 또 다른 뭐 장명 잘하신 거 있나요? 저희 이제 미코 파워에 와 보시면 네. 저희 회장님실에 이제 걸려 있는데 네. 상전벽해라는 그 글귀가 예, 예. 걸려 있어요. 예. 상전벽해 이제 많이 들어보는 네, 소리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상자가 이 상상할 상자, 예. 상전벽해를 우리가 상상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사자성어 중에 글자 하나를 바꾸셔가지고 상전벽해. 그런데 우리 이 미코 파워 직원들은 상전할 때 그 전자가 네. 전성규 전자도 되거든요. 그 SOFC가 지금 그 발전 용량 어느 정도까지 지금 개발이 돼 있는 거죠? 최대 저희들이 이제 2kg짜리는 개발을 했고요. 2kW.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은 KS 인증까지 다 마쳤고 이번에 8kg가 이제 지금 저희들이 나왔어요. 8kg가 이제 앞으로 저희들 건물용 연료전지 이제 주력 모델이 이제 될 겁니다. 아까 그 8kW가 52% 연료 그 네. 발전 효율이 나온다는. KGS 인증을 받았고 아, 네. KS 인증은 내년 지금 저희들이 한 3월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8kW급까지는 됐고. 그러면 이 8kg까지가 8kg 정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건물에 대한 수요는 다 감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여기다 이제 플러스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50kg 벌써 이제 설계에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50kg는 이제 나오게 되면 예. 발전용 시장에 들어가는 저희들 초석이 됩니다. 건물용 네. 이 건물에서 이제 필요한 전기를 네. 일정 부분 자가 발전하는 거죠. 네. 그 용어로 이제 건물용 연료전지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발전용 연료전지라고 해서 이 발전용은 어떤 식으로 이제 지금 하냐면 우리나라 지금 발전소들은요. 네. 이 RPS 제도라고 해서 네. 반드시 지금 발전하는 전기량의 몇 % 정도는 이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해라. 신재생 에너지 의무 비율. 바로 이렇게, 예. 그 비율이 지금 강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어쩔 수 없이 해야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을 직접 깔기도 하고 그걸 설치한 민간 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구매도 하고 네. 그렇게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연료전지를 깔아가지고 발전을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데가 아까도 말씀드린 두산 퓨어셀, 그 다음에 블룸에너지와 네. SK그룹, 예. 예. 이게 이제 지금 뛰어들어가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시장에 나중에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8kg짜리 같은 경우에는 이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 뭐 몇 100메가 이런 거를 하려면 너무 많은 거를 깔아야 돼요. 네, 네. 그래서 50kg 단위 모듈로서 저희들이 만들고 50kg짜리가 되면 이제 위로 포개면 100kg가 되잖아요. 옆으로 짜자자자 10개를 이게 놓으면 스택이라는 게 이게 쌓는 걸 더 많이 쌓으면 또 용량이 커지는 스택. 개념 아닌가요? 그 스택은요.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개발한 거는 예. 그 2kg짜리 스택. 네. 요게 저희들 단위 모듈이고 한 그 안에 정도 되죠. 더 싹지는 않고 네. 요거를 4개를 장착을 하면 8kg가 장착 되고 개념으로. 근데 그거 이제 8kg짜리가 지금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 단위 모듈이 될 거고 요거를 네. 앞으로 50kg짜리는 이 8kg짜리를 좀 더 그 포갠 뒤에 네. 3개를 한 거를 하나로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에 들어가 있는 8kg짜리 안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8kg짜리가 위로 올라가 가지고 3개 있는 것. 그게 그 전체를 하나로 만든 것. 이게 50kg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50kg짜리가 이제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뭐 예를 들어서 1메가를 네. 하겠다라고 하면 50kg짜리는 진짜 버추얼리 문자 그대로 위로 포개요. 예, 예, 예. 2개. 예. 그 다음에 옆으로 줄을 갖다가 10개를 세우면 음. 거의 1메가가 되는 음. 그런 식으로 지금 블룸 에너지도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블룸 에너지는 기본 모듈이 250kg짜리입니다. 그 250kg짜리를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전개를 하죠. 그럼 50kW급은 언제쯤 개발이 완료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이제 착수를 해가지고 있고요. 네. 내년 정도가 되면 프로토타입이 이제 나올 것이고 내후년 정도가 되면은 저희들이 모든 인정 절차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마치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출시는 2024년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몰라서 그런데 그냥 어떤 뭐 레고 블럭처럼 위로 더 쌓고 옆으로 더 넣고 어차피 연료 들어가는 건 똑같을 테니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닌가 봅니다. 아유, 너무 제가 날로 먹으려고. 아니 그렇게 블록 사기가 쉬울 것 같으면 이게 몇 년이 걸리겠어요. 지금까지 11년인데. 네. 그 조금 보완해야 될 점도 좀 많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연료전지의 뭐 수명이라든지 좀 가격을 많이 또 다운 시켜야 되는 일이라든지.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수명 쪽은 예. 저희들이 이제 내구성이 강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저희들도 이게 만들어 놨지만 네. 저희들 지금 제품이 출시가 된 것 자체가 지금 몇 년이 안 그렇죠. 돼요. 오래 안 됐으니까. 지금 저희들은 뭐 한 5년 정도까지는 계속 문제없이 돌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돌려보지를 못했죠. 아직 5년이 안 됐으니까. 아직 5년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 나오는 신제품들은 네. 지금 공공 건축물 쪽은 정부가 이제 3년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3년 개런티를 하고 민간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2년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뭐 그 정도는 뭐 충분히 저희들이 문제 없이 돌아가지 않겠나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안성 있고요. 공장에서도 이거 SOFC 돌리고 계시잖아요. 지금 좀 계속 발전하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있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이 단가 인하가 네, 가격. 이제 굉장히 사실은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연료전지란 자체가 지금 비싸거든요. 비싼데 그죠, 개발한 지 비싸기 얼마 안 됐으니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정부의 혜택이나 지원. 뭐 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언제까지 뭐 정책적인 지원을 바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는 우리 SOFC나 이런 것들도 다른 어떤 발전 방식과 비교를 해볼 때 다른 정책적인 배려 없이도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까지 가려면 굉장히 이제 멉니다. 근데 일단 당장의 이제 목표는 발전 시장 쪽에 들어가면 세계 1위 업체인 블룸 에너지 네. 정도의 이제 단가와 싸워야 되니까 거기만 하더라도 뭐 굉장히 사실은 아직은 좀 길이 멀리 남아 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뭐냐면 네. 저희는 자체 개발에 성공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들이 다 만들어요.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일부는 저희가 만드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외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주를 주는 아이템들이 지금 큰 아이템들이 한 60여 개 되는데 근데 모든 아이템을 지금 저희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원하면 저희들이 내재화할 수도 있고 기술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포인트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코스트 다운을 해 들어갈 수 있다. 지금 다만 이제 그렇게 마음대로 못하는 이유가 생산량이 아직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떤 업체들에 비해서도 저희들이 유리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게 이제 대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은 글로벌 1위 업체랑 손잡고 이제 이걸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걸 스스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 중소, 중견 기업인 이제 미코그룹이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골리앗과의 싸움이네요.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골리앗과의 싸움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뭐 대기업들은 네. 특히 이제 블룸 에너지나 이런 데서도 이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자기네들에게 이제 돌아오는 비난. 네. 예, 왜냐하면 다윗과 우리가 싸우는데 막 이런. 아니 그보담도 다윗 신경도 안 쓸 거고요. 근데 뭐를 제일 신경 쓰냐면 네. 한국 결국은 에너지 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세금이나 예. 그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그렇죠, 그렇죠. 왜 국산 기업이 아닌 어. 해외 기업에게 저렇게 줘야 되냐 음. 이런 비난이 이제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만국 공통 아닌가요? 뭐 미국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신경이 쓰이니까 네. 블룸 에너지나 뭐 SK 그룹도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네. 이제 약간의 이제 어떤 제스처라고 그럴지. 네, 네. 그래서 블룸 에너지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의 일부를 국산화를 한다. 먼저 있는 부품을 국산화를 한다. 기술 이런 이전 뭐 것들이 이런 식.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가능한 한 그런 비난을 좀 이제 좀 완화시키라는.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아무리 하더라도 뭐 블룸 에너지는 미국 기업인 것이고 미국 기업이 지금 그 조인트 벤처의 51% 지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인디펜던트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네들 거니까. 손도 못 댑니다. 그러겠죠. 뭐. 아니 반대로 예. 우리가 우리 시스템을 우리 스택을 공급을 한다. 네. 해외에다 손도 못 대게 하죠. 그렇죠. 기술 달라 그러면 뭐 어딜. 그래서 요거들은 혹시나 뭐 블룸 에너지나 SK 쪽에서 기분 나쁘시면은 연락 주십시오. 바로 마이크 채워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타사와의 경쟁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직 이제 수소 자체가 비싸지 않습니까? 연료로서 가격이. 이게 또 대중화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이제 뭐 블루 수소, 그린 수소 시대가 돼야 되는 건데, 거기까지는 또 이제 가야 할 길이 좀 멀죠. 이거는 미코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지금 우리 연료전지가 네. 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특히 SOFC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장점이 저희는 굳이 수소가 필요하지 않아요. 수소만 써도 되는데, 발전이 되지만 저희는 오히려 주된 연료가 예. 도시가스예요. LNG예요. LNG. 아, LNG를 물려버리면 네. 워낙 고온의 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개질이 되는 거죠. 개질이 돼요. 예. 개질이 돼가지고 이 C와 네. H의 결합이 자동으로 깨져버려요. 예. 깨져버리고 거기서 이제 수소를 끄집어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LNG를 넣으면서 바로 그 안에서 개질이 되면서 수소를 가지고 발전을 해버리는. 그렇습니다. 그게 다 그러니까, 인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SOFC의 이제 강점은 특히 우리나라에 잘 맞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에는 이 소위 그 도시가스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죠. 그럼요. 어디든지. 예. 어디든지 다 뭐 들어와 농촌 지역 조금 빼고는. 네. 그러니까 다 돼요. 다 이 연료전지를 가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이 SOFC의 또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수소 인프라나 이런 쪽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지금 당장 구동을 시킬 수 있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LNG 안에 내재되어 있는 탄소 때문에 네. 이산화탄소가 좀 배출이 돼요. 그렇죠. LNG도 탄소가 나오긴 나오죠.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탄소가 원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LNG를 연소시키는 방식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이산화탄소가 이제 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산화탄소가 나오긴 나온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 LNG를 연료로 쓰는 우리 이제 연료전지, 특히 SOFC를 네. 완전한 재생에너지가 아닌 신재생, 신자를 이제 거기 붙인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러한 이유다. 약간 그레이 수소라는 거죠. 아직 예. 그린 수소까지는 아니지만 LNG를 일단은 먼저 활용을 해서 수소로 개질해서 쓰는 과정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어떤 뭐라 해야 되나? 뭐 협의체 같은 게 좀 만들어진다면서요?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협의체고요. 예. 그 그 이름이 SOFC 산업화 포럼이라는 SOFC 산업화 포럼. 뭐 이 포럼이라는 형태로 한 이유 자체는 네. 발전용 연료전지 협회 네. 이런 게 이미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사세도 적고 그래서 이제 포럼 형태로 이제 출범을 했는데 STX에서 이제 회장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 저희 미코 파워가 회장사가 됐고 제가 이제 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12월 1일 날, 12월 2일인가요? 네. 그때 이제 저희들 1차 정기총회를 가지기로 돼 있는데, 뭐 저희 목표는, 네. 이제 그 회원사들의 이제 중지를 모아서 건물용 연료전지 협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좀 개칭하기를 좀 원하고요. 원래 이 SOFC라는 자체가 네. 건물에 들어가는 분산 발전용으로 원래 개발이 된 네. 원래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각 건물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저감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산업으로 좀 자리매김을 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개칭도 하고 그다음에 정부 쪽이 건의할 것도 좀 건의하고 그러려고 이제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좀 제일 당장 필요하거나 가장 좀 이 수소 산업을 육성하는 데 제일 필요하다. 어떤 좀 정책적인 도움이 좀 필요할까요? 제일 세게 막 건의하고 싶으신 거. 그 말씀을 드리기에 좀 앞서서 네. 정부가 아닌 지금 서울시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서울시가 제일 보면 앞서가요. 네. 그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을 먼저 도입한 것도 서울시잖아요. 서울시가 참 잘한다. 네. 또 그럴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서울시가 배출하는 전체 이산화탄소의 67% 건물에서 나오니까 서울시가 이제 가장 앞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그 실행에 옮기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옮기는 이제 그 의무화 제도라고 그러는데 네. 지금 서울시는 건축물 대형 건축물은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받는 건축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네. 거기는 이번에 새로 이제 법 개정을 해서 무조건 5%는 연료전지를 써라 라고 이제 지금 저걸 한 거예요. 네. 5%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는 더 확대가 될 가능성도 있겠죠. 게다가 이제 지금 서울시가 또다시 지금 2탄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또 뭐냐면 네. 비상전원이 있어요. 비상전원. 비상발전기를 봐보시면 네. 디젤이죠, 대부분. 아니 뭐 100% 디젤이야. 네. 근데 디젤인데 지금 이 건물도 아마 내려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예. 그 먹통일 거예요. 95% 정도가 아마 먹통이에요. 그러니까 안 돌아가요. 이 건물이 거의 한 40년 된 건물이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디젤 발전기를 달아놓고 우리나라 전력 사정이 워낙 좋아가지고 이게 지금 돌려본 적이 없죠. 돌려본 적이 없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먹통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있죠. 어쨌든 이제 비상은 아니 뭐 10년에 한 번이더라도 그쵸. 비상시가 발생될 때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시가 지금 구상을 한 거는 뭐냐면 저희들 SOFC 연료전지는 24시간 발전이 되는 거죠. 네. 이 24시간 발전이 되다가 네. 정전이 되는 순간에 개통전환이라고 그래서 네. 그 발전되는 용량 중에 일부를 순식간에 네. 비상전원이 필요한 부분들, 네. 엘리베이터라든지 네. 아니면 데이터 센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네. 이런 중요한 쪽으로 돌리는 그 용역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측에서는 이것도 아마 이제 의무화로 들어갈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지금 달아야 되는 비상전원의 몇 퍼센트 정도의 SOFC 같은 연료전지를 이용한 비상전원 설치를 의무화를 할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된다면 서울시가 시금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정책, 민간 건축물에 대한 의무화 제도, 네. 그다음 비상전원에 대한 또 의무화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 네. 전국으로 확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전국으로 이제 확대가 되려고 하면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정부의 태도예요. 정부가 여기서 이제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연료전지라고 하는 거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네. 인정을 해주게 되면 다른 시도들도 신재생 에너지 비율로 같이. 그렇죠. 이제 그게 뭐냐면 보전개수라고 하는 건데 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연료전지와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재생에너지와의 비율을 소위 이제 발전원에 따라서 원가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 가중치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수치가 보전개수예요. 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보전개수를 이미 발표를 해서 거기에 입각을 해가지고 이 지금 제도를 시행을 이미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시도들은 아무래도 서울시만큼은 저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정부가 보전개수를 발표를 해준다. 네. 이퀄 정부가 곧 정확한 웨이트를 갖다가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입각을 해서 이러한 서울시와 유사한 제도가 전국 단위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게 이 정부 쪽에서 발표하는 보전개수의 보전개수. 연료전지가 거기 네. 포함이 되어야 하는. 아니 이미 그 정부가 보전개수 용역을 냈고 네.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금년 초에 발표될 줄 알았는데 네. 이게 이제 지금 또 이제 정부 늦어지면서. 산업부에서는 네. 금년 안에는 용역 작업 마무리 지어가지고 하겠다. 늦어지나요? 금년이 아니고 또 내년 초가 될지 네. 금년 안에 발표해주면 제일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정부가 이 보전개수가 발표가 되면 그걸 계기로 해서 전국 단위로 쭉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 각 지자체들도 소위 이제 수소법이라고 하는 게 이미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네네. 이미 시행도 이제 되고 있고 각 지자체들도 할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는 다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부분들이 보완이 돼줘야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정부에게 지금 제일 요청드리고 싶은 것 첫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상대적인 그 시간으로 놓고 보면은 정부 이제 당국자들이 느끼는 거랑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거랑 느끼는 굉장히 게 또 많이 다르죠. 차이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정도 이제 좀 더 말씀 나온 김에 네. 좀 더 이제 말씀드리면 건의할 게 많으셨네요. 맞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각 건물주 입장에서는 신축 건축물은 어쩔 수 없이 규정에 의해서 이제 단다고 하지만 네. 기존 건축주 입장에서는 굳이 달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비싸니까. 그렇죠. 비싼 놈을 내가 왜 달아? 그것도 또 투자해야 되고 막.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 네. 이 연료전지라는 게 결국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고 네. 그 줄이게 되면 그만큼이 탄소 배출권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런 건축주 입장에 있어서도 그는 탄소 배출권을 부여받으려면 뭐가 꼭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냐면 지금 현재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얼마고 네. 이런 새로운 연료전지를 썼을 때 얼마만큼이 저감이 된다는 게 정확하게 국가 공인기관에서 그게 측정이 딱 돼서 측정이 돼줘야 돼요. 측정이 돼주면 그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보장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탄소 배출권을 내가 얻을 수도 있고 네. 또 그렇게 되다 보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홍보도 하고 싶겠죠. 우리 이 건물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내가 투자를 해서 이렇게 바꿨다. 오히려 탄소 배출권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건물이다. 네. 거기에 또 이미지가 또 그렇게 업이 되고 네. 친환경적인 건물이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건축물에 대한 가치가 또 상승되는 이런 효과도 또 누릴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하려면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좀 쉬운 게 아닌 게 네. 산업부만의 일도 아니고 환경부, 국토부 여러 부처가 걸쳐야 돼요. 다 연관.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정부 쪽에도 지난번에 그 법제도 개편 TF라고 제가 거기서 네. 이제 여러 차례 좀 얘기를 했는데 네. 정부 부처들 간에 워낙 칸막이들도 또 심하고 이래서 이게 또 뭐 하더라도 네. 어느 부처가 또 과연 주도권을 잡고 하느냐. 이는 저게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하는 거는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제 그는 이런 의무화 제도가 이제 지금 서울시를 기점으로 이제 좀 도입이 될 거고 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얘기한 거는 연료전지 의무화, 비상 발전 의무화 제도가 이제 도입됨에 따라서 기존 건축물들도 이제 조금씩 탑재가 될 텐데 네.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산화탄소 저감에 따르는 탄소 배출권 부여 이런 것들도 좀 더 빨리 공식화가 돼야지 우리가 2050년 탄소 중립 시대를 빨리 좀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어떤 뭐 중소사업소 이런 건물 이런 데까지도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대중화에 좀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네요. 미코파워가 상장 계획이 어떻게 좀 되죠? 로드맵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네. 저희가 이제 상장을 할 때 네. 충분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저희들은 상장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 뭐 매출이 네. 뭐 1,000억 원 좀 넘어가는 시점에 저희들 좀 많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네. 좀 저희들이 상장하기를 원하고 이미 펀딩도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 펀딩도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그 부분은 이제 공시 주미코의 지금 공시 사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금융기관들에서 좀 투자를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받는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높게 지금 저희들이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에게도 또 그분들도 저희들이 훨씬 더 많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저희들이 상장하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 1,000억 최소한도 1,000억 정도 매출이 저희들이 일어나는 시점에 상장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 1,000억 정도 매출이 언제 정도 달성이 될 거냐 그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뭐 생각이 있는데 네. 여기 이제 변수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비상전원만 하더라도 엄청난 시장이에요. 지금 네. 서울시의 비상전원 발전 시장만 얼마냐면 6.4기가. 6.4기가요? 6.4기가. 어마어마한. 그래서 여기서 뭐 몇 %만큼 의무화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년 초 정도에 아마 서울시가 발표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6.4기가에 몇 %가 될 거예요.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뭐 용역 작업에서 이제 저희가 레코멘데이션은 동해 기술 개발에서 레코멘데이션 하는데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그걸 이제 얼마만큼 받아들일지 받아들이는 그 수치에 따라 가지고도 뭐 기존 시장이 뭐 엄청나게 더 커질 가능성들이 있고 그래서 향후 저희들의 매출이나 이런 거는 변수들이 많다. 이런 좀 말씀을. 근데 전체적으로는 계속 커지는 그렇죠. 추세인 거는 뭐 분명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11년 넘게 준비하신 그 SOFC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가 이제 개화기 이제 문을 여는 그 시기에 꽃을 피우는 시기에 와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상장사 미코,
코미코는 이제 익히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미코 파워는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몇 년 안에 오히려 또 이제 미코 파워가 훨씬 더 많이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사실 이 미코 그룹이 사업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또 이제 부회장으로서 그 사업 부문까지 다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큰 도움이 됐고 아마 투자자분들이나 이제 구독자분들도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아유, 별 말씀을요. 그래서 나중에 또 미코 파워가 계속 이제 진화하는 단계마다 한 번씩 또 소식을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